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톤 높여서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달라고 했을 때는 질문이 안 달리더니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지금 저녁 10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거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댓글과 좋아요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1편 안 보고 오신 분들은 1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줄거리 설명이 돼 있거든요. 또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라고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편도 보고 오시고 제가 남긴 후기도 보고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에 관심은 없으시고 이 과학적 기술에만 목매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념들은 영화의 그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논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집중하게 만든 논란의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논란했다. 좀 더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더 라이트하게 뽑아내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이란 게 영상 내에서 최대한 설명되는 게 좋은데 맞아요. 이제 외부에서 설명을 찾게 된다는 건 결국 사람들에게 어려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탓도 있다. 내가 이해를 못했다면은 그 영화가 그만큼의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느끼시고 끝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면은 정크가 말했지만 영화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사실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 안에서 소화를 못했다면은 이 영화는 좀 좋지 않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오히려 놀란 감독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좀 더 쉽게 만드셨으면 어떠셨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질문 주셔서 고담은 계속 감사하다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제 미천이 드러날까봐 정말 싫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토요일날 네. 유료시사회 때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보지 않았거든요. 물론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N회차 관람이 좋겠지만 저희가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얘기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천이 드러나면 괜찮아요. 왜냐면 댓글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댓글 문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달아주세요. 어쨌든 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오랜만에 영화 뒤풀이 찍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기분은 상당히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나 물리학적으로 설명드릴 만큼의 그런 깜냥은 없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때도 왜 이거를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하냐, 엔트로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엔트로피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사실 맞죠. 그걸로 해놓은 개념이니까. 근데 네. 엔트로피라는 개념 자체를 알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엔트로피 상식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이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보시는 이유가 다 아는 척 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이게 정답이고 그리고 이게 뭐 맞고 이런 개념은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게 영화라는 게 정답이 있는 순간 영화는 없어져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저는 정답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과학적인 근거를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면 그런 유튜버들 거 보시고요. 저희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가 됐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저희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Q&A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나라님이 보내주셨고요. 정말 댓글에 많이 달렸어요. 저는 이 얘기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달려서 한번 짚고 넘어가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토루 마방진에 대해서 거기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토루 마방진. 첫 줄이 악당 이름이고 가운데가 영화 제목이라고 어디서 본 듯이라고 해주셨네요. 사토르 와방진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내려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제 노트에 한 번씩 써보았을 법한 그런 이제 요렇게 읽어도 말이 되고 요렇게 읽어도 말이 되는 그러한 약간 말장난이 담긴 수학적 말장난. 네네 그러한 그냥 표기
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사토르, 아레포, 테넷, 오페라, 로타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테넷에 적절하게 배치돼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사토르 마방진에서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이 영화가 마케팅을 시작할 때부터 사토르 마방진을 주목하라 언론 기사를 뿌려댔었고 의미를 찾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름이 다 맞닿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어떻게 봐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그 흐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 설명을 이 사토르 마방진으로부터 따온 게 아닌가. 그쵸. 네, 저는 이렇게 봐서 캐릭터 이름들이나 제목이 파생되었다. 요거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 사토르 마방진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야 하고서 엄청 파보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저는 이게 논란형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어떤 낚시라고 생각해요. 요걸 깔아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이걸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토르 마방진이라는 게 마방진의 의미가 테넷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장치를 여기서 사용한 것 뿐이지 그 이상의 이하의 것도 없다. 소재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은 정말로 사토르라는 게 이제 뭐 농부, 창조자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만든 발단, 제일 큰 악당의 이름 썼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레포 이게 사실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정체불명의 남자 그래서 아레포는 이런 이름을 가져갔고 그리고 테넷이 도달하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만들어낸 조직, 오페라가 이제 일, 공적 활동 이런 거기 때문에 주인공의 업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로타스가 바퀴란 뜻이 있어서 회전문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나는 이렇게 부여할 수 있어요. 끼워 맞춘 거라고요. 이런 걸 맞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끼워 맞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유튜브로 만들면 다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만들 하지만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태지 형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저런 게 있었어. 정도로 넘어가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하하님께서 써주셨고요. 나이트리더님, 그 다음에 이진택님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인버전한 사람들은 공기 때문에 전부 그 공기 마스크 같은 걸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베트남에서 미래에서 인버전해온 캣이랑 사토르는 마스크를 왜 안 써도 괜찮나요? 이 마스크 관련해서 왜 이 장면에서는 마스크를 썼고 왜 저 장면에서는 마스크를 안 썼으며 왜 이 장면에서는 써야 되는데 왜 이 장면에서는 안 쓰고 가나요? 라고 마스크 관련된 너무나도 많은 댓글들을 받았어요. 일단 뭐 여러분들은 실내나 실외나 마스크 꼭 쓰시고요. 아, 이거 네. 준비한 거죠? 아니에요. 아니, 준비했잖아. 아니에요. 준비했잖아.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전을 한다. 주변에 이제 공기부터 해서 모든 게 역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숨을 쉴 수 있게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문제는 회전문을 해서 인버전을 하게 되면은 이 회전문을 쓸 수가 없어요. 최초에 그 한번 인버전을 시킨 회전문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인버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까지 이동을 해서 그 인버전 할 수 있는 다른 회전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리포트에 가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전문을 찾아서 통과하면 다시 시간을 순행할 수 있겠죠.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 사토르와 캣이 베트남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거기까지 인버전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회전문을 통과하면 다시 시간과 이런 게 다시 순행하는 순행을 거죠. 하기 때문에 네.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참고로 주인공들이 컨테이너 안에서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던 이유는 그 컨테이너 자체가 마스크의 거대한 버전, 네, 숨을 쉴 수 있게 만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치가 돼 있잖아요. 막 비닐 같은 것도 싸져 있고. 네네네. 그것만 봐도. 근데 사실 조금 허술한 느낌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영화는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꽤 그렇죠. 있어요. 영화는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 천재지만 조그마한 실수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했으면은 역방향인 거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었으면은 정방향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왜 쟤는 그때 마스크를 안 썼나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져요. 과학적인 오류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면 불 같은 거가 이제 되면 냉각이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차가 운전이 안 돼요. 엔진을 시동을 걸었을 때 전기차가 아닌 이상해야 전기차일 수도 있죠. 아닌 이상해야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차들이 다 테슬라가 테슬라가 아니었으니까 하는 말이죠. 네. 자, 요렇게 하면은 벌써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눈 감아주자고요. 자, 다음에는 JHS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빌리모어님과 단김님도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자, 한 가지 추측해봅니다. 캣이 스토리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주인공이 캣을 잘 챙기는 이유가 캣의 아들이 바로 닐이기 때문 아닐까요? 둘 다 금발이에요. 닐이 아들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댓글도 정말 많았어요. 이 부분은 사실 영화 커뮤니티마다 지금 되게 장문의 글이 나오고 있고 뭐 2회차 할수록 더 그 의심이 짙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요 댓글에서만 포인트 잡으신 금발이란 설정만 놓고 사실 아들이다 아니다 네, 그렇게 그걸 얘기하기는 따지기는 좀 네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캣의 아들일 거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주인공이랑 둘이 너무 애틋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질문이 있어서 거기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지만 네. 만약에 닐이 터미네이터의 카일리스처럼 미래에서 이렇게 날아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한 영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정답일 경우에는 이게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설을 아예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요런 식으로 만약에 결론이 나면은 이게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짓지 말자. 서로 저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싶어요. 왜냐면 놀란 감독이 오피셜 낸 게 아니니까. 그렇죠. 놀란 감독이 갑자기 아들이다 그러면 갑자기 아들이요. 이러면은 뭐 우리 다 바보 되는 거니까.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네. 예. 놀란 감독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건 한국 감독이나. 자, 다음은 윤석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블루팀은 1시간 전 작전에 투입된 것이고 그 이후 레드팀이 블루팀의 경험을 토대로 전쟁을 준비해 투입된 것일 텐데 블루팀, 레드팀이 맞춰놓은 10분에 대한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또한 닐이 그 지하에서 총을 맞아준 것은 어떤 시간대였는지 궁금합니다. 닐은 전투 1시간 전 인버전에서 전투에 들어갔고 중간에 다시 닐이 인버전에서 주인공을 구한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 대신 총 맞은 게 시점이 언제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블루 레드가 맞춘 10분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장문에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N회차 하면은 그냥 금방 풀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레드 블루는 이 영화에서 계속적으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레드가 순행, 블루가 역행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작전이 있으면 레드팀은 이 작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발을 한 거고 이 블루팀은 이 종료된 시점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근데 할 때 서로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짠 겁니다. 10분 단위로 뭔가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합을 짜놓은 거죠. 10분을 자꾸 체크를 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닐이 그 10분의 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기 뭔가 작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인버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요렇게 가던 거에서 얘가 요렇게 넘어온 거예요, 다시. 요 시점에서 이 주인공들이 지하로 내려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그걸 막지 못한 거죠. 차로 빵빵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얘는 나름대로의 활로를 찾아서 돕게 되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닐이 다시 시간 역행을 해서 주인공들이 그 지하에서 헤매고 있을 때 네.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과 닐이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의 닐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대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닐이 그 주인공과 만난 거는 그 처음에 총을 맞은 시점 닐이 과거에 주인공과 헤어진 시점에서 헬리콥터 타고 다시 인버전해서 돌아온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착한 시점. 자, 다음이요. 미스터 노바디님. 자, 인버전된 총은 어떻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알이 몸을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총을 맞기 전까지 계속 몸에 총알을 지니고 있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영화 초반에 보시면은 처음에 주인공이 도착했을 때 이미 깨져 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네. 이걸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총알이 안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영화의 초반에 보여주잖아요. 총알을 쏘는 게 아니라 요 벽에서부터
되돌리죠.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캣을 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총을 마치게 한 거고, 그래서 영화 초반부터 그걸 계속 깔고 가잖아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총알이 휙 날라올 때 주인공이 싹 피하고 맞고 막 이런 상황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학자분이 나라면은 인버전된 총알에 맞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총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단서를 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캣이 총에 맞아서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치료 과정에서는 맞은 총알의 인버전 상태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게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캣이 인버전된 총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총알은 지금 인버전된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 캣을 데리고 인버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캣이 노말에서 인버전이 됐고, 그러면 총알이 반대죠. 우리 상식에서는 반대죠.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닙니다. 인버전한 인물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이런 거는 이 인버전된 사람의 시간의 흐름을 같이 따라간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걸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엔트로피로 설명하라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저는 물건을 인버전 시키면 그냥 인버전이 되지만, 네. 사람이 가지고 인버전을 하면은 이 사람의 그 인버전에 물건이 맞춰진다. 총알을 맞은 건 인버전된 총알이지만, 요렇게 캣을 인버전 시켰을 때 이 캣의 몸에 있는 총알은 정상이 된 총알이 아니라 인버전된 총알인 거예요. 그래서 캣을 공항까지 데리고 가서 다시 인버전을 시켜서 캣 자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안에 있는 총알도 같이 정상적인 총알이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사람인 거잖아요. 네네. 네, 사람이 주체인 거고 물건은 그 주체에 따른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다. 네, 와, 딱 참말로. 자, 이지훈님의 질문입니다. 뛰어내린 캣은 사토르에게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던데 그 아들은 과거의 아들이라면 과거의 캣은 죽인 건가요? 아니면 캣이 인버전한 순간까지 만나지 않고 살다가 캣이 인버전에서 간 순간 뒤부터 다시 아들과 만난 건가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사건과 스타스크 12 요트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면 오페라하우스와 스타스크 12에 각각 플라토늄 241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좀 축약을 해드리면 베트남을 A라고 하고 네. 사토르에게 총을 맞아서 주인공들하고 인버전한 시간을 B라고 하고 그리고 미래를 C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캣은 과거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버전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B 이후에 C까지 돌아가는 기간에 캣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토르를 처리한 캣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캣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들과 같이 돌아온 캣이 1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토를 죽인 캣이 2라고 합시다. 그럼 캣 1은 이 원래의 삶을 살아서 원래 다시, 삶을 살아서 B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캣 2는 그 시간까지 존버하다가 이 사라진 시간 이후에 살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없죠. 아들은 인버전 한 적이 없잖아요. 아들은 이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C까지 돌아가면 돼요. 엄마만 바꿔치기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인공에게 전화기를 받은 캣2가 여기에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깔끔하네요. 네. 끝. 또 있잖아요. 아, 오페라하우스 사건과 스타스크 12랑 요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직선상에 있지만 가지고 왔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또 누가 가져가겠죠.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스크 12에도 플라토늄 241이 있었고 오페라하우스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두 개가 존재했다. 왜냐하면은 미래에서 하나는 갖고 왔기 때문에 두 개가 존재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공간에서는 점이 겹치거든요. 이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김민성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S님, 김성원님이 이런 비슷한 댓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실 분, 질문 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가 있습니다. 네. 닐은 미래에서 주인공에게 고용되고 과거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긴 시간을 인버전한 상태로 보내고 다시 인버전하여 과거 주인공의 시간대에 맞춰 살아가며 주인공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 영화 후반 전투씬에서 순행하고 있던 닐이 블루팀에 투입되면서 역행하게 되고 주인공에게 동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시 인버전한 뒤 클락션을 빵빵 울린다. 마침 주인공 일행이 알고리즘 얻기를 성공하고 클락션 울렸던 순행하고 있는 닐은
헬기에 타서 다시 인버전한 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 대신 총을 맞고 죽는다. 와우, 다 적어주셨네요. 닐의 일대기를 그냥 쓰셨네요. 뭐 전반적으로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짚어야 되는 포인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미래의 주인공이 닐을 고용해서 미래에서 닐을 보냈는가, 아니면은 미래의 주인공이 과거의 닐을 캐스팅을 해서 이 과거에서부터 순행해 왔는가. 그렇죠. 네,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존재를 하는데, 자, 요거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방송 1탄을 찍을 때까지는 당연히 주인공이 미래로 가서 그 다음에 닐을 고용해서 과거로 와서 닐이 활약을 하게끔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N회차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인공이 미래로 가서 닐을 찾은 게 아니라 과거로 가서 닐을 찾았다. 그때 고용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펼쳐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가설이나 이 가설이나 어쨌든 저는 다 흥미롭고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회차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사 워딩에 그게 명확하게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본 지가 며칠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건데, 제가 왜 그분들이 얘기한 게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제가 이거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이미 2회차 하신 분들조차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방향성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미래로.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했더니 이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도 헷갈려 하셔서 그래서 N회차 한 분들도 헷갈리는 포인트다 라고 해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안 하는 것 뿐이니까 이걸로 좀 또 보시고 나서 뭐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저 소리 해? 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워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그게 나올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고담이 지금 2번, 3번을 읽어주시면. 읽어줘요? 네, 그거와 좀 연관지어서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알겠어요. 테넷이 미래의 주인공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면 오페라 사건 이후 현재, 과거의 주인공에게 테넷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들은 테넷의 존재를 어떻게 아는 거죠? 이들도 역행한 걸까요? 위에서 말했지만 마지막 전투씬에서 감옥 안에 있다가 주인공 대신 총을 맞는 사람도 닐이고, 차 타고 클락션 올려다가 주인공한테 줄을 던져서 끌어올린 사람도 닐이잖아요. 여러분은 감옥에 있다가 죽은 닐이 언제의 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시대에 닐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게 닐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순행했느냐 역행했느냐에 따라서 1번으로 질문 주셨던 거에서 앞에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같은 경우에도 닐하고 헤어지는 시점에서 주인공이 그대로 과거로 역행을 해서 테넷을 만들었느냐 혹은 미래로 가서 만들었느냐, 이 차이점이 존재할 뿐인 거지.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번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감옥에 있는 시체 닐이 가장 그 닐에게는 마지막 시간인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아까 레드팀 블루팀 막 얘기할 때 설명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봤던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그 닐은 밖에서 차로 주인공들을 서포트 해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인버전된 상태의 닐이 들어와서 총을 맞고 쓰러져서 요게 다시 뾰루룩 역행되면서 이 주인공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닐이 2명이 있었던 게 맞는 거죠. 2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 가고 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역행을 하면은 그 순간에 여기가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생기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때 오페라 하우스 그 사건이 완벽히 동시간대였다라는 게 밝혀지면 순간 닐은 3명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근데 역행을 계속했거든요. 과거에서 이렇게 왔던, 미래에서 왔던, 중요한 건 거기가 닐의 마지막이다. 이게 미래에서 라고 하면은 되게 속상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쵸. 내가 이렇게 지켜왔지만 어쨌든 캣의 아들은 날 위해 죽을 걸 아는데 또 미래에 나는 아들을 또 캐스팅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것도 좀 그렇죠. 네, 좀 그렇죠. 그리고 테넷이란 영화 자체에 주목을 하신다면은 테넷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굉장히 슬펐거든요. 왜 슬펐냐?
그것은 닐이 역행에서 왔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살려야만 슬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래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주인공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공이 미래에서 테넷을 만들어서 닐을 섭외해 오든 과거로 가서 닐을 섭외해 오든 어쨌든 섭외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지막은 슬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영화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여러 가지 설정과 안개에 가려서 여러분들이 못 보는 부분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에요, 원래. 논란의 인간미 있는 포인트들을 좀 더 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쯤이면 N회차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엄청 벌써 많으시겠죠. 5회차 하신 분까지 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워딩이 정확하게 그게 맞으면 그런 워딩이 있었다라는 걸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죠. 그 워딩을 딱 적어주시면, 그쪽으로 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차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사를 다 까먹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걸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프닝 때부터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더 하기 싫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미 제 머릿속에서 테넷을 한번 봤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희도 끝났어요. 나는 지금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닐이 아니고 나는 배트맨이에요. 이제 배트맨이야. 이제 언제 와가지고 뭔 짓 하는지 배트맨으로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럼 NH하고 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영화는 딱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 눌고 딱 끝나면 좋아. 근데 2회차 하신 분들 중에서 재미가 좀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난 이 감정선을 갖고 싶지, 다시 봐서, 좀 재미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감정선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N회차를 했는데 또 놓치고 와서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 VOD 나올 때까지 존버하겠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나아요. 그때 2회차 하면서 다 뜯어보면 되잖아, 그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때는 뜯어보실 수 있어요. 예. 자, 이준범님께서 정말 간곡히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답변 좀. 인버전을 통해 시간 역행으로 과거로 갈 수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다시 자신의 원래 시간대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인버전을 2번 한다고 해도 과거 시점을 순행할 뿐이잖아요. 1번 질문과 연계돼서 캣은 과거로 돌아가 남편을 죽였죠. 그럼 영화 마지막 장면 아들과 만나는 캣은 그 시점의 캣인가요? 아님 미래로부터 과거로 인버전에 사토르를 죽인 캣인가요? 미래 시점의 캣이라면 주인공에게 위기를 알리는 게 이해되지만 그 시점의 캣은 주인공에게 전화하는 걸 모를 텐데. 알고리즘 그리고 로타스는 미래에 개발된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현 시점에 회전문 기계가 존재할 수 있죠? 사람이나 물건은 로타스를 통해 과거로 보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회전문을 과거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1, 2번을 좀 그냥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유턴 하시죠? 유턴이에요, 그냥 유턴. 네. 그러니까 원래 시간대로 돌아오는 거는 가다가 회전문을 통해서 유턴하시면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턴의 개념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고, 사토르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여성은 사토르를 죽인 캣이죠. 과거의 캣은 동시간에 아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돌겠죠. 계속 연결고리 되면서 제가 아까 말한 유턴의 유턴인데 서로 맞출 수 없는 유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러고 그렇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미래의 기술을 사토르가 손에 넣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대사에서 본 것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서 과거로 금괴나 물건 같은 걸 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그 회전문에 대한 설계도나 그런 기술력 이런 거에 담긴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토르가 본인이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프리포트를 만들었고 프리포트마다 요 회전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미래에서 전달받아서 자기가 그러한 그 프리포트에 다 적용을 시켜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의 그 고향에다가도 엄청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오피셜을 내드리고 싶어서 정말 많은 걸 찾아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요거를 오피셜하게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모아보고자 했으나 이거를 의문 삼았던 분이 없더라고요. 오, 네. 신박한 질문이었네요.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테넷을 2번 보고 오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이 Q&A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또 많은 또 테넷 전문가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또 친절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딱 힘들다. 와, 이제 끝났어. 테넷과 빠이빠이다. 빠이빠이 빠이빠이야.